안녕하세요, 주간부부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누군가에게는 생소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익숙할 수 있는 바로 제 옆에 있는 트럭 캠퍼인 랜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은 트럭 캠퍼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랜스의 국내 공식 딜러인 랜스코리아에서 영상 제작 의뢰를 해주셨는데요. 영상 제작 의뢰를 해주시면서 트럭 캠퍼라는 것이 분명한 장점이 있고 또 아쉬운 점도 있는데, 그래서 트럭 캠퍼라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 적합한 차량인지 얘기해 줄 수 있는 영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주셨는데요. 소비자들에게 장단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하고 어떤 분들에게 이 차량이 필요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영상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 정말 멋있게 느껴졌었는데요. 정말 숨기는 것 없이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 만들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공부한 대로 어떤 분들에게 이 차량이 적합할지 이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절대 트럭 캠퍼를 구매하시면 안 되는 부분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트럭 캠퍼라는 이름은 트럭과 캠퍼가 조합된 이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트럭 위에 생활 공간인 캠퍼를 올려놓는 방식입니다. 그 얘기는 랜스라는 캠퍼는 트럭이 없이는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런 커다란 트럭을 운전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에게는 사실 트럭 캠퍼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트럭 캠퍼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트럭 캠퍼가 가진 장점을 보시고 또 이 트럭을 운전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럭 캠퍼가 가진 장단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트럭 캠퍼는 이런 트럭이 필수인데요. 그러면 옆에 보이는 포드의 F150과 같이 이런 큰 트럭만 가능하냐, 아니면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렉선 스포츠 칸이나 콜로라도 같은 차량은 불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 답은 불가능하다입니다. 랜스에서는 트럭 캠퍼 컴패티빌리티 가이드라고 해서 트럭 캠퍼 호환성 가이드라는 것을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가장 작은 랜스 모델도 적합한 차량이 F150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이상은 F250, F350까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랜스를 운용하시기 위해서는 F150 이상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랜스의 가장 작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랜스 650의 무게가 935kg이기 때문에 렉선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파워리프 패키지를 적용하더라도 허용 중량이 700kg이고 콜로라도는 400kg이기 때문에 랜스를 올리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늘 마음속에 드림카 중에 하나가 F150 랩터 모델이기 때문에 랜스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F150 같은 픽업 트럭을 한번 운용해보고 싶으셨던 분들, 드림카로 삼고 있으셨던 분들, 특히나 이미 F150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트럭 캠퍼가 정말 적합하기 때문에 영상을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럭 캠퍼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분명히 비교해 보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카라반과 모터홈일 텐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트럭 캠퍼를 카라반과 모터홈과 비교해 가면서 장단점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트럭 캠퍼, 카라반, 모터홈 각각의 장단점은 대부분은 구성 방식에 의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구성 방식이라는 것은 트럭 캠퍼는 트럭 위에 캠퍼를 올리는 방식, 카라반은 견인 차량이 카라반을 끌고 가는 방식, 모터홈은 베이스 차량 위에 캠퍼가 결합돼서 하나의 차량으로 구성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구성 방식을 기억해 주시면서 각각의 장단점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기 투자 비용, 다른 의미로는 진입 장벽입니다. 아무래도 초기 투자 비용, 진입 장벽은 카라반이 가장 낮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카라반은 차량과 카라반의 조합인데 대부분의 가정에서 일상용으로 사용하시는 차량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미국식 카라반이나 대형 카라반을 구매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던 차량을 견인 차량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카라반의 시작 금액은 1000만 원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에 있어서는 카라반이 가장 진입 장벽이 낮게 느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모터홈은 모터 플러스 홈이니까 차량에 생활 공간이 결합되어 있는 방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사용하시던 차량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없고, 세미 캠핑카가 아니라면 일상용으로 사용하실 수도 없고, 그리고 포토로 제작되는 모터홈들 같은 경우에도 시작 가격이 거의 6천만 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은 모터홈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럭 캠퍼는 트럭이 필요한데 이미 F150과 같은 트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분들에게는 카라반과 마찬가지로 진입장벽이 정말 낮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고, 트럭이 없으셨던 분들은 F150 같은 경우에는 중고 차량으로는 5천만 원대부터 신차로 1억 정도의 차량 구매가 가능한데요. 렌스의 가장 작은 모델의 금액 자체가 5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일상용 차량 한 대를 구매하고 렌스를 추가 구매한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세금과 유지비일 텐데요. 세금 면에서는 트럭 캠퍼가 정말로 매력적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트럭 캠퍼에서 렌스와 같은 캠퍼 부분은 국내선은 화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취등록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자동차세, 자동차 검사 비용 또한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트럭에는 세금이 부과되긴 하지만 일상용 차량으로 구매하신다고 생각하면 추가 비용으로 생각되지는 않을 것 같고, 잘 아시겠지만 트럭은 취등록세도 5%로 저렴하고 자동차세도 연간 2만 원대고 부가세 환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 관련해서는 확실히 트럭 캠퍼가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카라반과 모터홈 같은 경우에는 취등록세가 7%가 발생하고 자동차세, 자동차 검사 비용 등도 감안하셔야 되고 부가세 환급도 불가하기 때문에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트럭 캠퍼가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유지 비용에 있어서는 트럭 캠퍼와 카라반 그리고 모터홈의 차이가 크진 않을 것 같은데, 유류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카라반의 견인 차량과 모터홈 같은 경우에는 디젤 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류비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F150과 같은 픽업 트럭은 휘발유 차량이기 때문에 분명히 유류비가 좀 더 발생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렌스 캠퍼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후기들을 봤을 때 생각보다 연비가 괜찮다고 하셔서 유류비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보시고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금액적인 부분들을 살펴봤다면 지금부터는 실사용 측면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캠핑장이나 여행지로 떠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에서 출발을 해야 될 텐데요. 카라반을 사용했던 사람으로서 카라반을 살펴보면, 카라반을 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웃트리거를 올리고 그리고 무버를 통해서 차량을 이동하고 그리고 견인 장치를 결합한 이후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과정이 번거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모터홈 같은 경우에는 카라반과 달리 시동을 걸고 바로 출발하면 되기 때문에 출발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가장 편리한 게 사실이고요. 트럭 캠퍼 같은 경우에는 주차하실 때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로 주차를 하셨다면 모터홈과 동일하게 바로 출발하시면 되고, 캠퍼와 트럭을 분리해 놓으셨던 상태라면 캠퍼를 트럭 위에 올리는 작업이 필요한데, 카라반에 비해서는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출발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모터홈이 가장 편리하고, 그 다음 트럭 캠퍼가 모터홈의 장점을 거의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카라반이 출발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조금 더 절차가 복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견인 차량과 카라반이 견인골이라는 하나의 접점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스웨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웨이 현상은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식은땀 나는 경험이기 때문에 카라반을 운행할 때 카라반 내 무게 배분도 적당히 해줘야 되고, 물도 도착해서 채워야 되고, 속도도 빠르게 이동하지 못하는 등의 정말 신경 쓸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카라반을 연결했을 때는 전체의 길이가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차량을 유턴한다든지 그리고 좁은 길로 간다든지, 특히나 후진을 할 경우에는 일반 후진하는 것과 카라반이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운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특별한 카라반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카라반들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를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큰 길 위주로 다니시고 캠핑장 위주로 다니시는 분들에게 카라반은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터홈 같은 경우에는 카라반과 달리 운행에 있어서는 거의 신경 쓸 부분이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모터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양한 차종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이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일부 축연장 낸 차량이나 대형 차종들 같은 경우에는 좁은 공간에서 유턴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고, 그리고 오프로드를 위해 특화된 차량이 아니고서는 사실 오프로드를 가는 것을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국내에서 오프로드를 지향하면서 나온 차량들 같은 경우에도 오프로드를 마음 놓고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럭 캠퍼는 보시는 것과 같이 생활 공간인 캠퍼가 트럭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스웨이 현상 같은 것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차량 전체의 길이가 길어지지도 않고 축연장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반 F150 트럭을 운전하듯이 운전하실 수 있다는 것이 분명히 운행에 있어서 큰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150과 같은 차량은 차체 강성 자체도 상당히 높고 허용하중도 높은 데다가 보시다시피 오프로드라고 명시하고 있을 만큼 오프로드에도 특화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F150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장점, 그리고 최저지 선고가 높은 점 등 때문에 트럭 캠퍼는 오프로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트럭 캠퍼가 운행에 있어서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추가 견인이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F150에 견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트럭 캠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카라반을 같이 견인해서 간다든지 뒤에 작은 요트 등을 올려서 간다든지
캠핑까지 해서 추가적인 액티비티를 즐기시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트럭 캠퍼가 정말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추가 견인이 불가능하고 모터홈 같은 경우에도 일부 특정 차량을 제외한다면 추가 견인은 불가능한데, 트럭 캠퍼는 모든 차량들이 추가 견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분명한 또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운행에 있어서 트럭 캠퍼는 캠퍼를 위로 올렸을 때 전체 높이가 3.3m 정도 되기 때문에 3m 높이 제한이 있거나 이런 것 등은 접근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오늘 트럭 캠퍼를 소개하다 보니까 운행에 있어서 카라반은 아쉬운 점이 정말 많은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큰 도로 위주로 다니시고 캠핑장 위주로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카라반도 충분히 운행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로 가는 곳이 캠핑장인지 아니면 노지인지 아니면 오프로드인지를 잘 감안하셔서 나에게 적합한 것이 카라반인지 모터홈인지 트럭 캠퍼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견인고리를 풀지 않고 후진을 통해서 캠핑장 사이트에 넣을 수도 있고, 견인고리를 분리한 이후에 무버를 이용해서 사이트에 넣을 수도 있는데, 사실 분리하지 않고 후진을 통해서 사이트에 넣는 것은 숙달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무버를 통해서 옮긴다고 하더라도 통째 같은 것들이 파쇄석을 파고들기 시작하면 정말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카라반은 일단 자리를 잡고 나면 레벨링을 해주고 또 청수를 채워다 넣고 그리고 오수통을 받쳐주면 대략적인 준비는 끝나게 되는데요. 카라반의 단점들을 너무 설명하는 게 아닌가 하시겠지만, 실제 카라반을 꽤 많이 사용해본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 좀 불편해서 모터홈으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모터홈 같은 경우에는 도착을 했다면 주차를 해서 사이트에 넣으면 끝이 나게 되고, 청수 같은 경우에도 채워놓은 채로 운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떠서 넣을 일도 없고, 오수통도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레벨링 정도를 하시는 것을 제외한다면 사실 그 절차가 가장 간단하고 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트럭 캠퍼입니다. 트럭 캠퍼는 모터홈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차량 주차하듯이 사이트에 넣으시면 되고, 현재 보시는 것처럼 트럭 위에 캠퍼를 결합해 놓은 채로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 트럭을 캠퍼와 분리하시겠다고 하면 여기 있는 다리를 내려서 자리를 잡으신 이후에 트럭을 분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제 자리를 잡고 난 이후에 실내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생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카라반이 가격 대비 실내 공간감과 고급감에 있어서는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카라반의 불편했던 점들을 모두 상쇄시킬 만큼 카라반은 가격 대비해서 실내 생활에서 가져가는 장점들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터홈도 구성하기에 따라서는 실내의 공간감과 그리고 고급감은 카라반 못지않게 구성할 수 있지만 가격 대비해서는 카라반에 대비해서는 분명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트럭 캠퍼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트럭 위에 올려놓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공간만을 사용할 수 있어서 공간감에 있어서는 분명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트럭 캠퍼의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확장형 모델도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은 확장형 모델을 고려하신다면 트럭 캠퍼가 가지고 있는 공간에 있어서의 부족함 같은 것들은 상쇄시키실 수 있지 않나 합니다. 이제 정박 후 여행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카라반은 생활 공간이 차량으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됐기 때문에 차량만 가지고 간단하게 주변 여행지나 식당 등을 아주 편하게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정박을 해놓지 않는 경우라면 카라반을 연결한 채로 식당이나 여행지 등을 다니기에는 조금 불편하다는 점이 있을 수 있고요. 모터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도착해서 모든 세팅을 끝내서 정박하는 상태에서 주변 여행을 한다고 생각하면 차량 자체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기 전에 모든 세팅을 다시 접고 또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모터홈은 어딘가 정박해서 세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여행 위주로 다니신다고 생각하면 대형 모터홈만 아니라면 주변 여행도 충분히 가능하고 맛집 등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편리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량을 대기만 하면 바로 쉴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다는 경우에도 카라반과 같이 정박해 놓은 곳으로 다시 가서 카라반을 연결해서 이동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모터홈이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트럭 캠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카라반과 모터홈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내가 제대로 정박을 한 이후에 모든 세팅을 마치고 주변 여행을 하겠다고 하면 캠퍼를 분리해 놓은 상태에서 트럭만 가지고 정말 편하게 여행을 한 이후에 다시 정박지로 돌아와서 캠핑을 즐길 수도 있고, 내가 여행 위주로 다니겠다라고 하면 캠퍼를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터홈과 마찬가지로 주변 여행지, 맛집 등을 충분히 돌아다니고 또 거기서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목적지로 이동한다고 생각을 하면 다시 정박지로 가서 연결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모터홈과 동일하게 어디든지 바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차량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트럭 캠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카라반과 모터홈 모두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트럭 캠퍼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서의 장점이 정말 크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캠핑과 여행 모두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트럭 캠퍼가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여행을 다 즐겼습니다. 캠핑카를 타고 다니다 보면 차량 관리도 해야 되고 고장나면 수리도 해야 되는데요. 유지보수의 측면에서 보자면 생활공간 쪽은 어차피 제조사나 수입사 쪽으로 맡겨야 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간단한 오일류 교환이나 간단한 수리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터홈부터 얘기해보자면 모터홈 같은 경우에는 생활공간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경정비를 위해서도 차량 전체가 움직여야 되는 점이 있는데요. 차량 전체가 움직이는 것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무게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아무 리프트에나 올릴 수가 없어서 근처에 있는 공업사에 가는 것은 사실상 힘들고요. 제조사나 수입사 쪽으로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모터홈은 제조사나 수입사가 가까운 곳에서 구매하는 것이 유지보수 측면에서 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 카라반이나 트럭 캠퍼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생활공간 자체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간단한 경정비를 위해서는 차량만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아무 공업사에나 가서 차량의 경정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럭 캠퍼 같은 경우에는 수입 차량이다 보니까 정비가 쉽지 않겠다 생각했었는데, 제가 렌스코리아에 물어보고 유저분들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생각보다 트럭을 간단하게 경정비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다고 해서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카라반이 됐든 모터홈이 됐든 트럭 캠퍼가 됐든 모두 여행을 잘하고 정비까지 잘해서 잘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오는 손님이 있는데요. 바로 기변병입니다. 기변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차량을 팔아야 하는데요. 감가상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한 변수들이 있어서 제가 명확히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변할 때의 차이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모터홈은 기변을 하게 되면 차와 생활공간이 붙어있기 때문에 베이스 차량은 마음에 들고 생활공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기변을 한다고 하더라도 차량 전체를 판매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 카라반과 트럭 캠퍼 같은 경우에는 견인 차량과 생활공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기변할 때 견인 차량은 견인 차량대로, 캠퍼는 캠퍼대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트럭 캠퍼를 카라반과 모터홈과 비교해 가면서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나열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을 수 있어서 제가 이런 분들에게 트럭 캠퍼가 적합하다라고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럭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트럭을 좋아하시고 트럭을 일상용 차량으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트럭 캠퍼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캠핑장보다는 노지나 오프로드를 좀 더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트럭 캠퍼가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캠핑과 여행을 모두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트럭 캠퍼가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세제상의 혜택이나 유지보수의 측면, 기변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트럭 캠퍼가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트럭 캠퍼가 적합할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의 영상은 아무래도 장점 위주로 설명을 드린 부분이 많아서 분명히 아쉬운 점들도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트럭 캠퍼는 형상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실내 공간이 좁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에 넉넉함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 트럭 캠퍼를 사용하시면서 넓은 공간을 활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확장형 모델에 대안이 있기 때문에 확장형 모델을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모터홈 대비해서 청수통 용량이나 오수통 용량이 크지가 않고 청수통, 오수통의 확장 등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국내 유저분들은 큰 청수통, 오수통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전형적인 미국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국내 유저분들이 선호하시는 세련된 느낌의 유럽형 인테리어는 아니고 약간 투박한 느낌이 들 수 있는 미국식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렌스는 지금 6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투박해 보이는 만큼 또 튼튼한 면이 있어서 10년, 20년 된 캠퍼도 현재 미국에서 운행되고 있을 만큼 내구성에 있어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고요. 또 미국식이기 때문에 감안하셔야 될 부분은 화장실 방식이 카세트 토일렛 방식이 아니라 블랙탱크 방식이기 때문에 정화조를 사용하셔야 돼서 화장실을 비우실 수 있는 방법들도 분명히 확인하신 이후에 차량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렌스 트럭 캠퍼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했기 때문에 렌스의 각각의 모델들에 대해서는 보여드리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아쉬울 수 있으니까 렌스의 가장 인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렌스 파리오 모델의 실내를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 차량이 어떻게 생겼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렌스의 단점 중에 미국식이라서 약간은 투박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렌스는 미국식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인테리어가 상당히 산뜻하고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안쪽에 생활 공간의 침실은 이쪽 벙커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침실 공간이 상당히 넓어서 두 분에서 세 분 정도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은 공간이라서 괜찮아 보이고요. 역시나 해외 차량답게 매트리스 두께도 상당히 두꺼워서 실내 구성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거실은 이렇게 U자로 되어 있는데 한 4분 정도 둘러앉아서 식사하시거나 하시기에도 부족함 없는 공간이라서 일반 모터홈이나 카라반 대비해서 전체 사이즈에 비해서 좀 작다는 것이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 없는 공간처럼 느껴지긴 합니다. 다음은 주방 공간인데요. 2구 가스버너 그리고 수전, 싱크볼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 대형 사이즈의 냉장고 위쪽에 자리하고 있고, 또 상단으로는 전자레인지까지 모두 자리하고 있어서 주방 공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 살펴봤을 때도 공간 자체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아래쪽에는 또 고정식 변기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충분한 공간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렌스 트럭 캠퍼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과 그리고 대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렌스 파리오의 실내까지 정말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캠핑카에 입문하시기 원하면서 카라반이나 모토홈은 알고 계시는데 트럭 캠퍼에 대해 잘 모르셨던 분들에게 트럭 캠퍼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대표적인 모델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의도가 잘 전달된 영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영상이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